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음 해를 향한 한 위대한 예언자의 예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지극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이름을 떨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비록 빗나간 예언들로 인해 일각에서는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주장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확실한 건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200년도 지난 후의 일인 프랑스 혁명, 원자폭탄 개발, 9.11 테러 등의 세계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적중시켜내었다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세상을 타개한 지 어언 500여 년, 이러한 그가 2021년에 대해 좀비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고했다면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좀비 출현만을 예고했다면 다행스러웠을 정도로 상당히 암울한 8가지의 예언이 존재하고 있으니 오늘은 그가 남긴 예언들과 더불어 그 예언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참과 거짓에 대해 판별하고 그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03년에 태어나 1566년에 세상을 떠난 미셸 드 노스트르담. 그는 프랑스 남부 생레미 드 프로방스의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고전과 역사, 의학과 점성학에 발을 들였습니다. 14세에는 아비뇽에 있는 학교에서 인문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19세인 1522년 몽펠리아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프랑스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는가 하면 1529년에는 몽펠리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했는데요. 흑사병의 창골로 아내와 자녀를 잃고서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각지를 떠돌던 그는 살롱 드 프로방스에 정착 및 재혼하여 여러 권의 역소와 실용서를 집필하며 난생 처음 전국적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2세인 1555년 예언서 백시선의 초판부를 가능하기 시작하여 점성가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예언서의 사행시가 암시하는 1559년 앙리 2세 마상시합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인해 예언 능력에 대한 명성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왕 샤를 9세의 시의 겸 고문으로 임명되어 국왕의 밀사로 출장을 다니던 중 통풍을 앓게 되었고 1566년 63세의 일기로 샬롱의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그의 사후에도 그가 남긴 9.11 테러나 히틀러의 나치즘 등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그 예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특히 그는 시적인 표현을 통해 사행렬 모음집으로 집대성한 레스 프로페티스를 통해 세계의 재앙적인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노스트라다무스를 위대하게 만들어낸 것은 신봉자들의 지나치게 자기적인 해석이 큰 몫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마찬가지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유달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향이 강하며 사행시는 원본이 아닌 해설서에 불과하고 사실상 읽어도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위적인 해석의 오류가 많습니다. 또 역사적인 입증의 오류나 궤변의 오류 또한 존재했고 추종론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틀린 예언들이 자기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무적 답변을 제시하여 그가 언제나 옳은 사람으로 남도록 만들기까지 했던 것이죠. 100% 완벽한 예언가는 역사상 언제고 어디에고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주장들은 상당히 그럴싸한 일들에 근접하게 벌어져 왔고 그렇기에 단순히 추종론자들의 왜곡이 아닌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2021년에 대해 2020년보다 더욱 파괴적이고 끔찍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에서 그는 Few young people have dared to give a start라는 문구를 포함한 장문의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몇몇 젊은이들이 반쯤 죽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는데요.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는 2021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생물학적인 무기를 만들어 인류를 좀비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멀지 않은 미래에 멸종하게 된다는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는 이에 대해 아기로 죽어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할 것이며 고귀한 곳에서 일어날 몇 가지 큰 악이 존재하고 슬픈 개념이 각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무한한 슬픔으로 죽게 되고 상처받은 여자들이자 잔혹한 그녀는 괴물이 되며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위대한 사람이 됨과 동시에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종론자들은 이를 일컬어 언데드, 즉 죽었지만 죽지 않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된다고 본 것인데요. 일전 좀비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영상으로 다룬 바 있듯이 과학자들 또한 작정하고 연구에 몰두한다면 좀비는 이론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선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노스트라다무스가 간접적으로라도 좀비 바이러스를 연상케 하는 주장을 남겼다는 것은 인상적인 것이 사실이고 문제는 그의 예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다음 예언은 성경적 비율의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의 지난 예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니 그는 2020년에 대해 이미 바이러스의 유행을 적중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 동쪽에서 온 전염병이 퍼지고 일곱 언덕, 즉 이탈리아에 있는 나라에서 황혼을 먼지로 바꾸어 세상을 멸망시키는 여왕을 만들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이 여왕이라는 것이 왕관 모양의 코 바이러스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테고, 문제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2020년에 바로 다음 해가 훨씬 더 파괴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며 2021년은 전 세계에 기근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여왕이라는 것을 코어 바이러스라고 해석하는 과정이 인위적인 해석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세상은 그의 예언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미 감염병 유행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푸드뱅크로 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실직한 중산층들 또한 푸드뱅크를 찾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미디어를 통해 송출된 바 있습니다. 회계사나 약사 등의 나름 선망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저에게 역시 상당히 강렬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여기에 유엔은 이러한 식량 불안에 대해 말하길 다가오는 2021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방향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위대한 변혁자들이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니 비, 피, 우유, 기근, 강철, 그리고 역병이 창궐하며 긴 불꽃이 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재앙이란 비단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는 하늘에서 소행성이 찾아오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하늘에서 긴 불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크리스마스 당시 폭 600m 소행성 2개가 지구 바로 옆을 지나쳐갔으며 2015년의 크리스마스에는 지름 2.4km의 거대 소행성이 상당히 근접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죠. 이어 그는 무슬림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을 말하며 이들이 다뉴브와 라인강에서 술을 마시러 오게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2021년은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여 지구에 큰 피해가 벌어짐에 따라 세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는 물이 떠오르고 땅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엄청난 지진이 신대륙, 즉 서부의 땅을 강타하게 된다고 말했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땅이 캘리포니아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자료를 준비하며 주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으니,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대지진의 전조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에는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고 29일에는 규모 5.7의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월 19일에는 북부 알래스카 인류 샤넬 근해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6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셜즈밸리 일대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있었죠. 지진 문제만큼은 그의 예언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바, 국가 및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군이 뇌칩 이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으로, 미군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적어도 두뇌 수준에서 일종의 사이보그화를 시작한다고 말했고, 이 칩은 생물학적 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지능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일전 제가 다루었던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 기술로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것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미군의 뇌에 이식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더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이끌게 되니 가톨릭 지도자로 몇 년 남았는지에 관계없이 그는 은혜롭고 깊은 인상적 유산을 남겨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명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독교를 일컬어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덜 중요한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낯선 사람, 벌거벗은 사람, 아픈 사람 및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확실히 최근 뉴스나 재난 문자에서 자주 보이는 한국의 일부 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몇몇 교회들의 만행으로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본받을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좀비 바이러스 출현은 과학자들 또한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바, 그럼에도 좀비 예언은 추정론자들의 해석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고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세계적인 기근과 경제공황은 이미 만연한 상황으로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구의 소행성이나 태양 폭풍은 매년 매월 수도 없이 예고되었던 만큼 이젠 진부한 감도 있는 예언이니 그냥 가볍게 흘려들어 정신건강을 지키자. 무슬림이 세계를 이끈다는 것은 일전 바바방가의 예언과 동일한 바, 그 기출을 주목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대지진의 가능성은 실제로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조심하고 대비해서 나쁠 것이 없다. 항상 리언은 좋은 것만 담아 들으시길 바라며 새롭게 시작된 2021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